KPC 공간반에서 멘토링을 담당하고 있는 조성준입니다. 오늘은 CAOS 세 번째 시간으로 메모리 관리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메모리 관리 기법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그래밍 시스템이 여러 개라는 얘기죠.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에서 이제 메모리 사용자 영역을 여러 프로세스가 상주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는 기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CMOS 그리고 이제 메모리 타입 혹은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관리 기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상 메모리 기법이죠. 메모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이제 가상 메모리 기법을 통해서 메인 메모리보다 용량이 큰 기억 공간에 주소 지정이 가능한 부분 중요한 거죠. 주소 지정이 가능한 메모리 관리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의 어떤 개념도로 보자면은 이제 주기억 장치와 이제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용량과 사이즈는 보조 기억 장치가 훨씬 크죠. 예. 주기억 장치 안에는 여러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상주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그 분할 방식에 따라서 상이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페이징 기법이라고 하죠. 동일한 프레임으로 나눴을 때 프로그램이 여러 개 상주할 수가 있는데, 이 주기억 장치에 이제 특별한 다른 프로그램이 이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로 들어오거나 혹은 프로그램 A에서 또 다른 블럭을 필요로 할 때 여기서 교체가 돼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스왑 인, 스왑 아웃 방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교체 기법 혹은 호출 기법, 배치 기법, 할당 기법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에서 설명드려야 될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스왑 인, 스왑 아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전반적으로 이제 오버레이 기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제 주기억 장치보다 큰 사용자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입니다. 요새는 주기억 장치가 CPU 비트에 따라서 뭐 32비트, 64비트에 따라서 크게 뭐 4기가, 8기가, 16기가까지도 크게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큰 용량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마치 이제 연속적인 주소로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이제 그 가상 메모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따라서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오버레이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기억 장치가 아무래도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어떤 수압 영역, 이거는 뒤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수압 영역에서 어 일부 바로 필요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블락이 여기서 이제 잠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했을 때 다시 이제 쓰지 않는 블락과 교체하는 부분, 교체하는 기법이 이제 스와핑 기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프로그램 전체를 주기억 장치에 할당해 놓는 거죠. 전체를 만약에 32비트일 때 2의 32승만큼 주기억 장치 주소를 할당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최대 4기가 바이트를 주격 장치로 쓸 수 있을 때 하나의 프로그램이 4기가 이상일 경우, 예를 들어서 5기가, 6기가일 경우 프로그램 하나를 전체를 할당한다고 하더라도 뭐 1에서 2기가 정도가 보조기억 장치에 이제 그 수압 영역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는 어떤 방식이 이제 스와핑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체, 호출, 배치, 할당 기법 이 필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오버레이 기법과 스와핑 기법을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될 게 이제 할당, 호출, 배치, 교체 기법에 대해서 명확한 기법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유형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관리 기법에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으로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당 기법 같은 경우는 기억 장치다. 할당 크기를 결정하는 how much에 대한 얘기죠. 호출 기법은 적재 시점, 언제 적재를 해야 되는지, when
대한 부분이 되고, 배치 기법은 어디에다 배치를 해주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적재 위치에 대한 부분이 되고, 교체 기법은 뭐 어떤 걸 교체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부분, 어떠한 페이지와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할당 기법은 역시나 유형으로는 다양한 유형이 있죠. 연속 할당, 불연속 할당. 연속 할당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정 할당, 가변 할당. 불연속 할당으로는 페이징, 세그멘테이션 이런 방식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출 기법에서는 이제 요구 반입, 그다음에 선 반입 두 가지가 있고요. 배치 기법은 베스트 핏, 퍼스트 핏, 워스트 핏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교체 기법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요. 파이포, LFU, LRU, OPT, NUR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이 파이포라든지 LFU, LRU 이 세 가지 알고리즘은 실질적으로 교체 알고리즘 풀이 문제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KPSC 모의고사라든지 합숙 문제에서 다수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이 풀이 문제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상매물 관리 기법 이렇게 하다 보면 좋긴 한데, 한 가지 이제 한계점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주기억 장치와 이제 보조기억 장치 프로그램을 자주 교체를 하다 보게 되면 주기억 장치 부분에, 쓰지 못하게 되는 어떤 간편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 그 페이지 분할에 따라서, 페이지 내에서 발생하는 단편화, 외부에서 발생하는 단편화, 크게 두 가지 단편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메모리 관리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